산업재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업무상 재해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급여 수당 이런 걸 받아서 우리가 출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생활할 수 있는 혹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산업재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업무상 재해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,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휴업급여 수당, 장애급여 수당 이런 걸 받아서 우리가 출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생활할 수 있는 혹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그 치료를 받고 나서 추후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치료비를 사전에 지급한다는 명목하에 부재소합의, 즉 추후에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보통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. A씨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하는 와중에 경로를 조금 이탈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 들렸다가 출근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. 그래서 얼마든지 A는 추후에 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. 나아가서 이 회사하고 추후에 민형사상의 이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합의 당시에 A씨의 그런 장애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, 즉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면 추후에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출퇴근하면서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재해를 당하게 되면은 그것도 산업재해 범위 내에 포함이 되고, 산업재해는 이 소송을 많이 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산업재해는 좀 정형적인 진행 방식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실제로 장애가 발생했다면 신체 감정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신체 감정을 신청해야 되고 법원에, 그 다음에 방어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러한 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어떤 증상, 다른 증상이 있었던 거 아닌지 그 부분은 제외해야 되거든요.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기왕증이라고 하는데, 기왕증이 있었는지 그런 걸로 손해배상액을 감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, 우리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우리가 신체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게 영구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? 영구적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면 우리가 노동상실률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체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에서 어느 정도 감소가 됐는지를 수치로 표시를 합니다. 수치로 표시를 해서 그 표시만큼 장래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까지의 시간을 계산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다룬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.